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셋째 날을 맞은 오늘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지지 연설도 뒤따랐는데요. 가수 스티비 원더,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도 지지 연설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전당대회 둘째 날이었던 어제는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모두 연설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그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연설로 큰 화제를 모았던 바로 미셸 오바마. 자, 이번 연설에서는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들어보시죠. Please welcome former First Lady Michelle Obama. America, hope is making a comeback. We don't expect there to be an escalator waiting to take us to the top. Do something. If we start feeling tired, if we start feeling that dread creeping back in, we got to pick ourselves up, throw water on our face, and what? Do something.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이번에는 do something. 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인 연설을 했던 미셸 오바마에 이어서 곧장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이날 연설을 석 달 전부터 준비할 만큼 엄청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짧게 들어보시죠. Please welcome America's 44th president and the love of my life, Barack Obama. It's good to be home.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Yes, she can. The torch has been passed. Now it is up to all of us to fight for the America we believe in. 지난 2008년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선거 구호가 Yes, we can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호를 16년 만에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Yes, she can으로 만들어서 다시 소환한 겁니다. 지난 2008년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는요, 당시의 대세였던 힐러리 클린턴 대신에 오바마를 지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해리스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아마 오바마가 이번에 은혜를 갚은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분이 아니고 네. 구원 투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진영이 좀 갈라져야 할 가능성이 있죠. 어떤 믿음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저렇게 믿음을 준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여성 대통령일 수도 있고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네.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겹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국면 자체가 상당한 진영 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다 뭉치자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그만큼 이제 박빙을 예상하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유명 인사가 나오게 되면 미국 선거는 대의원 선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570개, 540개, 53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70명을 확보하면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 대의원들 표가 상당히 흔들린다는 거죠. 아하. 각 클린턴이 갖고 있는 그 해당 지역, 네. 오바마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이런 각 지역의 표를 갖고 있는 대의원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에서 혹시나 지더라도 투표율에서 대의원 수만 확보하면 되는 이런 선거 구도의 영향도 없지 않아 크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Do something, yes, she can. 부부 연설 이 앞뒤가 합쳐도 얘기가 되는군요. 자,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위트 있는 공격도 이어갔는데요. 그 목소리도 하나 더 들어보시죠. We do not need 4 more years of bluster and bumbling and chaos. We have seen that movie before, and we all know that the sequel is usually worse. Here's a 78-year-old billionaire who has not stopped whining about his problems since he rode down his golden escalator 9 years ago. It has been a constant stream of gripes and grievances that's actually been getting worse now that he's afraid of losing to Kamala.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자, 어제 연설자로는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도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해리스겠죠. 자, 그 남편이 연설자로 등장을 했는데 해리스는 남편의 지지 연설을 전용기 안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 착륙하기 전에 이 해리스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10분 동안 상공을 빙빙 돌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남편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다 듣고 내려오느라고 상공을 돌고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더군요. 네, 맞습니다. 시카고에 이제 도착한 이후에도 상공을 한 10분여 정도 빙빙 돌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해리스가 이제 자신의 남편의 연설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했던 하나의 조치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는 장면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남편의 애칭을 적어서 사랑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 제 왼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정치인 아내를 적극적으로 내조하는 남편으로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0년 넘게 변호사로 해리스의 남편은 일을 했는데 해리스가 처음으로 이제 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다니던 이제 로펌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뭐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내조에 힘을 쓰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도 방문 교수로 이제 일을 하고 있던 그 대학을 나와서 이제 대선 지원에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제 해리스 지지 연설을 위해서 좀 뜻밖의 인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The Trump family became my family. I spent Easter, Thanksgiving, Christmas, and New Year's all at Mar-a-Lago. On a hospital visit one time when people were dying in the ICU, he was mad that the cameras were not watching him. He has no empathy, no morals, and no fidelity to the truth. Now here I am, behind a podium, advocating for a Democrat. And that's because I love my country more than my party. Kamala Harris tells the truth. She respects the American people, and she has my vote. Thank you.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가족이 곧 내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인물인데 이번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 진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가 그 반대 진영으로 넘어와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죠.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스테파니 그리샴은 2016년부터 그 트럼프 캠프의 핵심 언론 참모를 했고 특히나 백악관 대변인 겸 공보국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대선만 해도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이른바 조국 흑서를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조국 흑서의 저자들은 대부분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보 진영의 어떤 위선을 폭로하면서 뭐 김경률 회계사, 뭐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대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했죠.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네. 핵심 인사들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몸담았던 진영의 어떤 위선을 폭로하게 되거나 우리가 인티그리티라고 하죠. 그 진정성을 공격하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 연설은 미국 대선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찾아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가는 인사도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리고요.